둥근 탁자 풍월서 단계. 봅시다. 오늘은 이주의 생일. 와, 축하합니다. 생일날 공부를 해봅시다. 자, C단계 이번에 처음 친 건가? 그치. 어때? 센에서 시작이야 처음이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씩 적응이 돼 가는 것 같아. 이제 해야지. 지문 형태로 돼 있고 또 어떤 문자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도 그 표현 그대로를 표기하는 거, 그러니까 국어적 해석을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고 진행을 시키는 것들. 당연히 공부 뭐 이론이나 공식 표현,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하는 표현이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한 연습이 당연히 수학 공부고 또 우리가 훈련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게 연습이 안 되면 응용 문제는 그냥 당연히 어려운 거, 안 배운 걸 뭐 하는 것처럼 치부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문형 형태들, 그 다음에 문자나 어떤 특정 유형들에 대한 것도 이제 잘 했다 맞지? 1의 자리 숫자 이런 거 유형으로 인식을 해서 같은 방법으로 잘 풀었고, 자연수 이런 것도 특정 조건이라고 했지? 잘 확인했고, 지문형 형태도 해석을 잘해서 했네. 약수 중 홀수. 약수 중 홀수? 얘는 지금 어땠었지? 그래, 얘들의 약수의 개수가 나왔던 표현들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2가 가질 수 있는 1, 2라는 약수, 3의 제곱이 가지는 1, 3의 1제곱, 3의 2제곱, 7의 3제곱, 세제곱이 가질 수 있는 1, 7의 1제곱, 7의 2제곱, 7의 3제곱. 그것들의 서로의 곱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개수들로 약수를 선택을 했었지. 그래서 지수보다 1 큰 숫자의 곱으로 됐던 이유는 얘가 갖는 1이라는 약수들이 포함이 되면서 개수가 하나씩 더 많아졌던 거였고, 그래서 홀수라는 표현은 짝수가 없는 상태의 곱을 얘기하는 거라 2를 제외한 나머지 얘들 3, 4, 12개라는 표현이지. 일단은 그런 표현들을 공부를 한 후에 또는 풀이를 하고 답을 맞췄던 아니든 답안이나 설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 그런 걸 가지고 또 조금 더 이렇게 이수는 잘 확인을 했지. 있을 수 있는 표현들 이렇게 확인해서 답을 얻었지만 그거에 실제 출제자의 의도라든지 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적합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기억을 해두는 거지. 그 다음에는 짝수, 홀수의 개수는 같은 표현이 되면 짝수의 거듭 제곱이 없는 상태의 나머지 것들이 여기는 1과 곱해져서 나오겠구나. 3, 4, 12 바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표현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항상 답이 맞더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생각했던 표현보다 더 나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지? 뭐에 맞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자, 126번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한번. 그치. 어떻게 했다 이거네. 이게 배수인 사문을 문을 닫는다 했으니까 일단은, 그런데 이제 3에서 3의 배수인 게 문을 반대로 바꾸니까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게 다 6의 배수인 게 열리고, 그래서 얘 4개가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푸는 걸로 끝나거나 답이 맞는 걸로 끝나면 다음에는 새로운 문제가 나올 건데 그 문제를 풀 때의 순간적인 그러니까 순간적인 이해 또는 해법들 내 머릿속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막 있는데 그 방법들이 구체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연관을 짓지 잘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머릿속에 정보는 들어있고 근데 그걸 어떤 문제에 적합하게 찾아서 적용을 시키는 것들은 굉장히 구체화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정말 운이 좋게 여러 가지 생각들 중 우선해서 생각했던 표현들이 그거에 맞아 들어가서 빨리 답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유사한 표현에서 또 시작점이 뭔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거나 이런 이유로 다른 것들이 생각나서 그거에 매여 막 생각을 하는데 빨리 좀 더 효율적인 적합한 표현이 선택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매번 새로운 문제가 나와. 문형이나 유형은 유사하겠지. 한 85% 정도. 고등부 기준으로 맨날 아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맞힌 것보다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지 또는 문형, 유형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있으면보다는 어쩌면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아, 이런 표현들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다음에도 분명히 새로운 문제를 내겠지만 유사한 의도를 가지고 또 유사한 표현으로 문제를 낼 거야. 조금 더 어렵다면 그러한 유사한 의도나 표현을 숨겨서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인 것처럼 가려서 포장을 해서 내겠구나. 나는 그 포장지를 벗겨서 내용물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거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뭔가 시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이런 수학 해석을 하면서 내재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쓰는 연습이라든지 뭐 시작점을 선택하거나 마지막 질문을 본다든지 또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표기를 하면서 특징을 찾으려는 의도를 갖는다든지 이런 걸로 좀 더 그 포장지를 벗겨내고 내용을 내가 아는 거라는 인식이 들 수 있게끔 보는 이 노력 또는 시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쓰는 연습, 표기하는 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특징들이 생기면 계속 머릿속에 정리하고 기억을 해두고 다음에 또 유사 표현을 찾아내고 조금 더 빨리 쉽게 인지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러는 거지. 근데 가끔 보면은 너무 어려운 문제든 뭐 어떤 형태든 잘 풀어서 왔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빨리 대답이 안 돌아올 때가 있어. 그건 아까 말처럼 그때 적합한 어떤 생각을 했다가 지금 보니까 그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거나 또 다른 게 생각이 나거나 이럴 때도 있는 거. 또 반대로 어떨 때는 처음에 풀 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몇 가지를 시도해 봤다가 다음에 풀 때 그게 아니니까 제외하고 다른 걸 시도하면서 답을 찾았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야.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해보다 보면. 그러면 다음에도 이러한 틀 속에 있는 문제를 내면 제일 이걸 정리를 안 해두잖아. 덮어쓰기를 안 해두면
제일 먼저 생각난 것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생각날 가능성이 높아. 수정을 안 해놨으니까. 그 나한테는 처음에 A에서 B, E 이런 순서로 방법을 찾았다면 그게 나한테는 더 빨리 생각이 나게 그 순서대로 좀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니까. 그 빨리 재배치를 해가지고 이런 표현은 얘 하고 의심을 해보거나 아니면 얘부터 라고 빨리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재배치를 해두지 않으면 당연히 처음 거부터 익숙한 거부터 생각이 나겠지. 그래서 매번 다시 볼 때 비슷한 표현을 쓰다가 또 틀리고 원래 위치까지 옳은 방법까지 가는데 힘이 들어서 멈추게 되고 다시 보면 아 맞다 이거였는데 에이 쉽네 하고 또 넘어가게 되고 이런 걸 반복을 하게 돼 보통은. 그래서 무조건 제대로 덮어쓰기를 해야 돼. 또 아까 말씀 정리를 해줘야 돼. 자기가 옳은 생각을 했던 거는. 그래야 다음에 봤을 때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랬던 것 같아. 이것도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또 처음처럼 잘못을 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 그러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만이 나중에 물으면 아 그때 어땠는데 라는 기억들을 해내. 쉽게 넘어간 것들을 우리가 의식을 하거나 하기는 힘들잖아. 잘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마친 것도. 근데 다행히 마친 거는 또 생각이 안 났지만 아까 말한 유사한 표현으로 또 쉽게 선택 가능한 자기한테 익숙하게 연습이 되어 있는 표현을 선택했을 때 답이 맞출 가능성이 생겨버리면 또 그건 그 나름대로 잘 자리 잡은 거는 다행이 되는 거고 지금처럼 반대로 안 되는 경우들은 또 똑같이 힘이 들 거고 그렇죠. 이런 경우들 꽤 많아. 그러니까 기억이 날 수 있는 만큼 쉬운 거는 쉽게 맞춰서 기억이 안 나도 상관이 없고 하지만 조금 어려웠거나 또는 틀려서 다시 확인을 했거나 이런 거는 그때의 순간이라는 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집중해서 보고 옳은 표현을 덮어쓰기 하고 그만큼 자기가 잘못 생각을 했거나 또는 조금 힘이 들게 만들었던 이유도 기억이 될 정도로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놓고 이렇게 돼야 돼. 분명히 잘 풀었을 건데 뭔가 지금 정확히 대답이 빨리 안 나오잖아. 그치? 처음하고 같은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다음에도 유사 표현들을 봤을 때 또 처음과 같은 상황으로 풀을 시작하니까 시간이 걸리겠지 또. 이거 처음에 보면서 이수가 너무 잘했다, 결과까지 너무 잘했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맨 처음 수정 전은 그때 금방 얘기한 것처럼 번호대로 했을 때 얘가 첫 번째 학생이 하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어떻게 될까 이런 상태로 갔던 거예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아빠가 했던 게 1번은 어떨까, 2번은 어떨까, 학생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문의 순서대로, 사물함의 순서대로 해서 뭐 예를 들어 6이나 이런 게 있으면 처음에 첫 번째 학생이 열 때 그 말은 1번이 쭉 다 열고 두 번째 학생은 2의 배수인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얘가 닫힐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고 3의 배수인 또 닫혀 있으면 열고 열려 있으면 닫는다 반대 상황을 하니까 3의 배수인 사람이 또 이걸 열었을 거고 4의 배수인 사람 아니고 5의 배수, 6의 배수인 사람이 다시 이걸 닫았고 그렇지? 이런 상태로 가니까 그게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해. 그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가도 쓰면서 보면서 익숙한 걸 찾아내기도 하고 생각을 할 기회가 생기거든. 하면서 뭔가 힌트를 지금 얻었었지. 근데 그때 아빠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힌트만 줬는데 이수가 풀면서 결과를 얻었었어. 어떻게? 약수의 개수만큼 얘들이 문을 열고 닫고를 하는데 그걸 아빠가 옆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
똑똑한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더니 답을 얻었지. 결과적으로 어땠냐면 열려있는 이었으니까 이건 하나 둘 셋 네 개 되니까 지금 닫힌 거지. 응. 1 얘는 열려 얘는 계속 있었고 열려있고 2는 1이니까 닫혔을 거고 그렇지. 3도 1, 3이니까 닫혔을 거고 뭐 이렇게 했던 거지. 4는 1, 2, 4가 이걸 할 거니까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고 열려 있을 거고. 그래서 그때 이수가 어떤 결과를 얻었었지? 약수의 개수가 허위수인. 그럼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상태의 특징이 뭐였지? 이거 비교되는 게 있었지.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그렇지. 이건 뭐였더라? 맞지. 얘가 완전 제곱수지. 그렇지. 소수의 제곱수. 완전 제곱수였고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가 얘가 자연수의 제곱. 그렇지. 자연수의 제곱수. 그래서 1에서 50까지 있는 중에 자연수의 제곱수를 이수가 얻었던 거지. 그 1을 포함해서 얘는 해야 되는 거다, 맞지?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까지 해서 7개 이렇게 얻었지. 그 과정을 아빠는 봤단 말이야. 자, 근데 지금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 처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했던 게 어땠어? 맨 처음에 이수가 하고 있었던 표현을 다시 생각을 하고 있었지. 수정된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아.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심내하거나 질문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보이는 태도가 이거였거든. 문제를 풀어주면서 해석을 하고 아빠가 되물어보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이 잘 돌아오지 않는데 필기를 하지 않거나 수정을 하지 않고 반응을 보이는 건 알아요. 언제부터? 원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틀렸잖아. 대답 못했잖아. 원래 알았어요. 들은 건 많지. 아는 건 많아. 근데 아까처럼 그 질문에 아빠가 질문하는 건 최대한 시험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필요한 것처럼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반응을 못 보였는데 듣고 나니까 아니까 아는 거였네 배운 거였네 하니까 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적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그냥 하고 나 몰랐던 거 아니야. 같은 표현을 내세우는데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가버리는 거예요. 몰랐다는 걸 인정하기도 좀 그렇고 지금 알았으니까 들으니까 생각이 나니까 남들의 시선도 그렇고 하니까 아는 척을 하다가 지나쳐서 다시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끝이 나잖아. 그럼 네 알겠어요 한 다음에 정말 빠르게 다음 페이지로 다음 질문을 찾아서 넘기는 학생들이 있어. 그런 학생은 절대로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아.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를 확인하고 다시 또 수정을 하고 다음에 볼 걸 기약하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수정할 기회가 교정할 기회가 안 생겨. 그냥 흐르듯 쭉 지나가 버리는 거야. 절대 생각 못하고 웬만해서 뭐 두뇌 능력 차이라는 것이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기억을 못하고 흘러가. 그 점을 되게 의식을 해줘야 돼. 그걸 인식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 근데 몇 번 반복되면서 그런 점을 인식을 하고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학생은 정말 소수야.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것처럼 성적을 얻기가 어려운 것처럼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안 해서 그런 거야. 아는 사람 전달한 표현처럼 유사하게 하려고 안 해서. 이럴 때 이수도 깨달아야 돼. 너무 그때는 잘했던 것들이 다시 봤을 때 똑같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진짜 시간 쓴 것이 아까워지는 거죠. 그 시간은 안 쓴 거와 같아지는 거죠.
공부 안 한 사람하고 같아진단 말이야. 너무 억울하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진짜 몇십 초, 1분 안 되는 시간이야. 그 시간에 잠시 기억을 하거나 기록을 해서 머릿속에 정보를 남겨야 돼. 그 순간의 만족감 또는 의시되는 뭐 이런 것보다, 뽐내는 것보다 다음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또는 낯설어 보이는 상황을 내가 아는 것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지금 좀 더 시간 쓰는, 그게 진짜 몇십 초 안 걸려. 말했던 게 생각이 나지. 아빠는 힌트를 갖다가 이 횟수에 대한 표현이나 우리가 배운 거 약수의 개수와 연관되는 것 같은데 정도밖에 안 주는데 이 수는 쭉 연결을 시켜서 결과까지 이런 정보까지 얻어냈단 말이야. 근데 해석을 했던,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면 국어적 해석, 이해 정말 필요해. 그걸 수학적인 이해, 수학적인 해석, 더 수학적인 표기까지 이어지는 이 연습이 책에서 잘 못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습을 하는 거지. 누군가는, 또 대부분 모든 사람이 이런 연습들이 필요해. 근데 잘 안 돼. 개인 본인한테 맡겨지니까.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맞지? 근데 요 표현에서 해석을 하고 하면서 정말 참을성 있게 쓰고 확인하는 거가 벌써 잘 되어 있지만 그 연결고리가 약했을 수도 있어. 생각이 이어지게 하는 그 연결고리라는 것들이 튼튼해야 뭔가 좀 잘 이어나갈 수 있거든. 이게 약하면 조금 지나면 흐름이 끊겨서 독립적인 개체가 돼. 그럼 아까 말한 이런 것들처럼 연관성을 짓기는, 조합을 하기가 힘들어지겠지. 그러면은 생각을 이어나가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게 약하거나 해서 그 순간순간 이어갔던 것들이 다시 또 다른 길들로 연결이 되는 바람에 방향이 틀어지거나 이랬을 수도 있어, 지금.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건 그거예요. 출제자는 자기가 전달한 것처럼 문제를 낼 거고, 너가 배운 한도에서 다 낼 거야. 뭐 교과서 내에서 문제를 내니 뭐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매번 푸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아예 안 배운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배운 거에 대해서 냈을 텐데,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냈을 텐데, 정말 아는 것까지 가기가 힘이 들 뿐이지,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 뿐이지, 어쨌든 아는 거에 대한 표현으로 결론 내점이 지어질 건데, 이 생각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했더니 이수가 어떤 정보들을 얻어내는 방법들을 막 하고, 요 문제도 마찬가지지. 했더니 결국은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상태. 이런 예시를 들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얻고 난 다음에 그런 정보를 또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 놓겠지만, 또 시험에서 새로워 보이면 이 부분까지 가기 위해 여러 가지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특징을 찾으려고 하고 배운 표현으로 끝맺음이 될 수 있게. 근데 시험 중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든 써서 일단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을성도 필요하고 시간에 대한 의식도 필요하겠지. 맞지? 뭔가 좀 그런 것 같지.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표현들로 이어지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배운 것을 의식해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연관을 지으려고 하고, 그러기 전까지 이어지는 이 국어적인 수학적인 해석과 표기 같은 것들은 정말 꾸준히 연습을 해야 돼. 잘하고 있으니까 뭐 많이 걱정 안 되지만 이해되지. 이제 좀 그때 생각이 기억이 나지. 복귀가 되고. 그러니까 항상
조금 더 연결고리가 튼튼하게 생각을 정리를 해두는 것도 되게 필요한 거. 그때 되게 놀랬었고, 또 지금 정보를 얻고 다음에 또 이수는 더 발전해서 더 적합한 표현들을 찾겠지. 여기서 잠시 정리를. 그러면 128번부터 해서 세 문제는 지금 봐야 되는 거고. 자, 한번 봅시다. 세자리 자연수. 세자리 자연수라는 건 지금 320 뭐 이렇게 나왔다는 그치. 거지. 320 이런 거 수학으로 표기할 때도 320 더하기 한 자리 자연수 이런 표현 가끔 이런 거 나중에도 표기할 때 뭐 10의 자리수가 A이고 1의 자리수가 B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A, B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 표현처럼 쓰면 뭐 21이면 2, 1, 맞잖아. 하지만 문자들이 이렇게 아무 연상 기호 없이 표시된 건 어떤 의미라겠지? 곱하기. 그렇지, 곱하기. 그럼 얘는 2 곱하기 1처럼 써놓은 거야. 그래서 10의 자리수 하면 10 곱하기 A 해서 10의 자리수를 표현하고 더하기 1의 자리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또 배우거든.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 한 자리 자연수 0부터 해서 9까지 10개 중 어떤 수를 넣었는데 4의 배수래. 어떤 수의 제곱이 된대. 4의 배수라고 했잖아. 4의 배수를 한번 생각을 해. 4의 배수면 이런 식으로 막 가잖아. 그럼 예를 들어 400 이런 상태로 이렇게 쭉 숫자가 나야 되면 이게 나중에 어디서 배우는 3의 배수의 특징, 4의 배수의 특징, 5의 배수의 특징, 뭐 이런 걸 9의 배수의 특징 이런 걸 배워. 어디서 배우지? 언제에서 그냥 갔나? 4의 배수의 특징은 끝 두 자리 수가 4의 배수야. 끝 두 자리? 10의 자리까지 포함을 해서. 얘들은 뭐 이건 한 자리 자리네. 수부터 시작을 해서 쓴 건데, 제처럼 320 몇 이런 숫자들 있잖아. 두 자리 이상의 수가 예리 나오면 끝에 두 자리가 그 두 개를 하나로 쳐서 하나를 쳐서 4의 배수면 4의 배수야. 그러니까 424 이렇게 나오면 4의 배수라는 거지. 이 4로 나눠진다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지. 일단은 이 표현을 딱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저기에 0부터 해서 이 특징을 기억해 두지 않는 이상 이걸 이수가 잘 풀었던 것처럼 이해를 했던 것처럼, 근데 정리를 하면서 다음에도 유사 표현이 나오면 저렇게 여러 숫자 반복, 약수와 연관이 있겠어. 그럼 약수의 개수가 어떨 때 그럴까,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게 정리를 해둬야 되는 것처럼 얘도 풀고 난 다음에는 어떤 특징을 찾아주는 게 좋아. 어쩜 뒤에 특징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때? 아까 표기들을 써보고 하듯이 이게 들어갔을 때 어떻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시험에서는 항상 어떻다, 이게 되게 용기를 필요한 행동이야. 대다수가 나에 대해서 잘 쓰느냐, 안 그래. 이거 어떻게 언제 다 힘났나 이런 생각 들기 때문에 잘 못 써. 근데 어쨌든 10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딱 써서 4의 배수가 되나 이거부터 빨리 찾는 게 중요하지. 자, 일단 문제를 보고 4의 배수의 특징을 모르는 상태였다면 무조건 이렇게 쓰게 될 거야. 그럼 320 그냥 지금 특징 모른 채로 본다면 맞네. 일단
근데 그 중에 제곱수가 되는 일단 그건 나중에 뭐 이렇게 생각 얘는 안 될 거야. 사로 안 나눠져. 안 나눠지겠지. 나눠지네 이렇게 325 사로 안 나눠져. 왜? 벌써 32가 사로 나눠 떨어지니까 여기가 4의 배수가 아니면 안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항상 생각을 포함해서 의도를 가지고 해줘야 돼. 그게 없으면 그냥 써.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지. 320 해가지고 4로 나눠 봤으면서도 잠깐 320이면 4로 나눠 계속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거는 연속적으로 시간을 쓰면서 앞에 내가 예를 드는 것에 어떤 특징, 목적이 없었다 보니까 뭔가 생각이 조금은 없는 상태로 쓰게 되는 거야. 그 부지런함은 별로 효과가 없어. 안 좋아. 좋은 연습이 아닌 거지. 이해가 되지? 아니구나 이렇게 쭉 가서 8 아니구나. 그럼 3개. 그럼 그 중에 제곱이 된다? 어떤 게 제곱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맞지? 그럼 3개 중에 고르는 것밖에 안 돼. 자, 역시 이 상태에서 쉽네 이렇게 되면 안 돼. 나중에도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왜냐면 이해도가 좋은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착각을 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없고 저렇게 해야지라는 의사가 없다 보니까 이해가 되면 쉽네. 나 모르는 거 아니었어. 더 설명만 안 해줘도 돼. 나 지금 알아. 빨리 넘어가고 싶어. 이런 의도가 포함이 되거든.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 무조건 막 덮어서 결국은 또 모르는 상태를 스스로가 만들어. 자, 써보는 거 좋은 연습이야. 근데 항상 어떤 의사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면서 써보는 거. 그 다음 풀이 후에 이제 우리는 좀 더 특징 같은 것들 기억해서 다음에 이런 단어 또는 어구 같은 것만 봐도 이런 생각이 돼야 돼. 그러려고 여러 번 보는 거잖아. 맞지? 그걸 외워서 잘못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그냥 풀이를 하는 중이었어도 지금처럼 용감하게 써줘야 돼. 되게 중요한 거다. 용감하게. 이렇게 있는데 제곱수 되는 거. 10몇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20 곱하면 40이잖아. 20 곱하면 400이잖아. 그러니까 300 얼마니까 10 몇 하면 끝자리가 뭐가 나올까? 12 곱하기 12 나온다 맞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거듭 제곱을 할 건데 끝자리 있잖아. 이게 다르잖아. 1의 자리가. 그러면 곱해서 0, 4, 8 중에 나오는 걸 빨리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겠지. 그리고 숫자적인 거는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 또 아무 생각이 없고 기억을 안 남기면 안 되겠지만 조금은 집중해서 쓰다 보면 금세 익숙해져. 워낙 곱해서 1의 자리에 0이 나오는 건지 뭐 없나? 0이 10면 나오는 곱하기 거는 10면은 없지. 그렇지. 0 곱해서 0 나오겠지. 그렇지. 10 이거나 파는 9인데 그거는 다는 거.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도 이런 상태로 풀겠지. 잠시 4의 배수는 1의 자리, 2의 자리가 4의 배수이다. 4의 배수이다? 이거 봐. 자, 일단 4의 배수이려면 했는데 어쨌든 정보가 없는 상태. 그럴 수 있어. 가능하면 시험을 치는 시기까지 필요한 정보들은 최대한 전달받고 배워서 하면 좋겠지만 조금 더 국어적인 지문 해석을 요구하는 표현들이 문제를 내면 배운 것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또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있어. 4의 배수는 마지막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임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배운 적이 있나? 그죠, 없지. 안 배웠잖아. 모르는 거야. 근데 금방처럼 쓰는 연습들이 돼 있고 생각을 하고 그 의도에 맞는 그 생각을 유지하면서 찾으려고 한다든지 하면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수학은 정말 최소한으로 외우고 막 여러 가지 계속 아빠가 기억하라고 하긴 했지만 공식 같은 거 최소한 외워서 그 응용될 수 있는 변형 표현들의 시작점들을 기억을 해두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처럼 썼으면 숫자를 오래지 않아서 찾을 수 있었을 것 같다, 맞지? 자, 근데 답안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은 그냥 답만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래도 사람이 설명하듯이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공부거리를 나는 이렇게 제공을 해줄게. 너 스스로 해야 되는 게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봐줘 같은 마음은 있을 거야. 이런 것도 있어. 그럼 이런 걸 보고 하고 넘어가도 안 될 거고 답이 맞아도 그냥 넘어가도 안 될 거고 최대한 필기해서 나중에 또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참 신기하게 이런 게 있지. 이런 거. 이수가 그때 물어봐서 내가 알았던 것들. 요거. 이런 표현들이 약수의 개수가 4인 자연수. 소수의 세제곱 또는 소수의 1제곱의 곱의 형태로 돼 있대. 이거 어디? 이런 특강돼 있지. 약속에서 호이스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설명을 들을 때와 자기가 직접 할 때가 다른 이유는 여기에 어떤 의도로 너 이렇게 해봐야 될 말이 없잖아. 그럼 이렇게 적혀 있으면 당연히 왜? 라는 의문이 들지만 어쨌든 쭉 보니까 그렇네 하고 답을 찾으면 자기가 푼 것처럼 착각을 해. 몰랐는데 그 시작점을 기억을 해야 돼. 이유를. 그게 잘 안 돼. 이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많이 얘기를 하면서 볼 거니까. 그래서 어떤 누나는 필요한 설명이나 이런 걸 여기 답안에 있으니까 여기다 막 이리 적어서 노트처럼 이용을 한다고 했지. 그것도 되게 좋은 점이야. 이수는 요 책을 자주 보니까 이걸 적어둘게. 여기다가? 이의 배수. 여기 왔지. 그래서 그걸 여러 번 보면 돼. 마우스 이거 언제 열어보나? 이거 끝나고? 근데 또 맨날 시작이 늦어서 좀 시간이 없다. 진도 나가야 돼. 오,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여기 있구나, 입작수. 영이 자연수 이런 데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매번 저렇게 같이 적는 거예요. 3의 배수는 각자 뒤에 숫자의 합이 3의 배수. 3의 배수가 고등부까지 제일 아마 많이 나왔을 거야. 마지막 두 자리가 있어, 여기는. 너도 할까? 마지막 두 자리 할까? 아니면 첫 번째? 마지막 두 소리 해도 될 것 같은데. 영 또는 4의 배수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0이
자연수라든지 뭐 배수 이 표현에 계속 표기가 포함이 안 돼서 더 정확히 쓰니까 항상 그렇게 1을 숫자를 잘못 따버리 놓치는 것처럼 0도 꼭 포함해 생각을 해요. 이거랑 거의 비슷한. 근데 짝수란 게 2의 배수인 거잖아. 그렇지. 그거보다 훨씬 더 범위가 작은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항목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몇 개인지를 아는 것도 되게 좋거든.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써도 돼. 근데 5의 배수는 써야지. 9의 배수까지 있을 거야. 왜 안 적혀있는데 근데 9의 배수는 잘 안 나와. 5의 배수는 근데 쉽지. 응. 1의 자리가 0 또는 5. 그렇지. 뜯어지. 자리가 어디다 적을까? 이렇게. 구의 배수. 모든 자리의 합이 9의 배수. 각자의 숫자의 합이 예, 일단은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얘나 얘 뭐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이해를 해서 굳이 판정법을 생각 안 돼도 대부분 알거든. 그러다 보니까 3의 배수나 4의 배수 이런 것들은 질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그래서 기억을 해두는 거죠. 몇 초 동안 기억을 좀 해두고 그 다음에 132번 132번. 12 곱하기 A. A는 가장 작은 자연수 ABC. 12 곱하기 A는 45 곱하기 B는 뭔가의 거듭 제곱수 라고 돼 있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썼고 역시 소인수분해 같은 걸 했는데 12가 3, 4 그럼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어떤 수는 얘는 5구니까 5의 3의 제곱. 뭔가를 해서 거듭 제곱. 그럼 최소한 A는 여기 없는 5 그 다음에 3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일단 말이고 그건 있어야 되고 하고 뭐 이렇게 있고 B는 2의 제곱은 일단 있어야 그게 되겠네. 있어야 되겠구나. 곱하기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 5 3의 제곱 2의 제곱 5 3의 제곱 2의 제곱 그럼 요 수는 같아야 되는 거다. 맞지? 그렇지. 항상 등호에 대한 인식이 커야 돼. 근데 너무 단순하게 맨날 는 하고 쓰다 보니까 애들이 등호에 대한 인식이 잘 없는 경우가 많아. 같다라는 뜻을 항상 유지하고 생각을 해줘야 돼. 제가 같은 수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결국은 어떻게 됐지? 3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 네모가 있는 상태로 있는 거고 그럼 최소한 얘는 5만 들어가도 되겠다. 맞지? 그럼 가장 작으라고 하니까 5가 들어가야 돼. 거의 이수가 써놓은 표현을 보고서 연결을 시켰으면 아마 답이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어쩌면 조금 그냥 이리 보면서 약간 막 끼워 맞춰서 이리 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놓쳤을 수도 있고 이 등호에 대한 개념이 약했을 수도 있어. 지금은 알겠지? 거의 항상 대부분 시작점 해석이 옳은 표현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 잘하고 긍정적인 거야. 근데 끝매점에 대한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조금씩 놓친 부분 더 생각을 해서 그러면 결국 C제곱에 해당하는 표현은 여기 5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3, 2, 5 전체의 제곱이 되어 있는 표현이고 C는 30인가 봐. 3, 2, 5가 그렇네. 그러면 A는 여기 일단 5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A는 5의 제곱에 3 곱한 거. 그렇지. 그 다음에 B는 어. 2의 제곱에 3, 아니다. 5를 곱한 거. 그렇지. 20. 뭐 점점 이상하게 써버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겠지.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서 말하는 표현처럼 쓰는 연습들을 하는 거. 그게 되게 단순하지만 어려울 수 있어. 나하고 똑같이 해봐. 한데 구체적이지 않으면 참 어렵긴 하거든. 내 손동작이 어때? 내 허리가 어떻게 있고 발이 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잘 봐봐. 나처럼 해봐. 이거랑 다르단 말이야. 우리는 세세히 표현들을 보고 이수는 다음엔 바로 내가 할 수 있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면 돼. 대부분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끝맺으면 등호 같은 수가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정리를 하는 거야. 자기한테 집중하면 돼. 남의 시선 뭐 나중에 시험이 일단 그때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지금 뭐 틀리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래서 75 근데 조금 이상하네. 뭐 빼기 20 맞아. 빼기 30 뭐 이렇게 써야겠다 맞지? 그럼 25인가? 맞아. 차분하게 쓰는데 대부분 이수가 할 수 있는 것들. 자, 얘도 바로 볼까? 540의 자연수 A를 곱하여 어떤 수 제곱. 자, 같은 의도로 계속 말하고 있지. 그 유사한 표현으로 진행을 시키는 거. 540을 이수가 썼네. 그게 아니진 않겠지. 근데 A가 750에 가까운 A가 750에 가장 가까워야 된대. 이거에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뭔가의 A를 제곱이 곱해서 되는데 A를 곱해서 뭔가의 제곱수 750에 가까워. 그렇지. 근데 A가 750에 가까워야 되니까. 자, 그러면 750 뭐 이거에서 보면 되나? 일단 A는 3이랑 5는 있어야 되고. 일단 3과 5는 있어야 되네. 그렇지. 그럼 일단 15인데 뭔가의 제곱 수가 일단 있어야 거듭 제곱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럼 15 어떻게 할까? 750을 15로 나눴을 때 몇 정도 되는지 보고 이거에 가까운 이거다 뭐 집어넣어서 그냥 초등학교 때 항상 익숙했던 게 뭐 넣으면 되지 이런 표현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도 계속 그렇게 돼요. 왜 6년을 그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근데 이수는 최대한 방정식처럼 쓰는 연습들을 조금 벌써 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생각들을 그렇게 가깝게 750한 15로 나눠볼까? 그러면 떨어지는 어떻게 건 하지? 없다. 뭐야, 딱 떨어지네? 그래? 오. 맞지? 그러면 여기에 요 50보다 작건 가장 가까운이라는 표현은 그치. 크거나 작은 뭐 별로 상관이 없네. 그럼 50에 가까운 제곱수가 필요한 거야. 그럼 뭐지? 7? 7네. 7의 제곱 49가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1회가 또 결과 잘못해가 7, 1 써버리면 안 되겠다, 맞지?
A 넣고 하나 했으니까. 이 전체 표현이 필요한 거니까 49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다 곱한 걸 써야 되겠네. 그러면 답은 뭐 그냥 참고로 할게. 이 방법이 맞겠지? 그러면 1 차이니까. 735 이렇게 나오네. 됐지? 방법적인 부분. 그 다음 해석적인,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자 이러면서 쭉 풀어주면 그냥 딴짓하다가 답을 보거나 딴짓하다가 결과를 쓰거나 아무 의미 없어. 풀이 과정 이런 거 안 써도 돼. 그건 자기가 직접 해보면 되니까. 방법적인 부분에서 다 이게 어떠고 하니까 이유를 말한 거잖아.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어. 또는 이해는 되고 했지만 그렇네 싶으면 무조건 적어요. 자연수. 자연수 인식, 조건 인식했어야지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맞다. 되게 단순하지만 그런 표현들을 대내이는 거야. 그게 판서가 안 돼. 대부분 식을 쭉 쓰게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의 표현 중에 이거 봐, 이게 어떠니까 이거 배웠던 거지. 그때 공식 뭐 썼지? 그럼 그때 생각을 해줘.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넌 풀이 쭉 쓰고 있으면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시작점 이후에 쓰는 건 내가 써도 되고 대부분 연습에 대해서는 그건 그대로 쓰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필기를 해야 될지, 어떤 걸 대내면서 기억에 남겨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말에 있는 거야. 과정에는 별로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반대로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수는 선생님의 표현들을 표기를 해두거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뭐부터 저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안 해준 선생님도 되게 많을 수 있거든. 다수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럼 이수는 그 의문을 남겨. 왜 시작점을 저 표현에 썼을까 하는 그저 시작점이 적어는 why 뭐 이런 식으로 써두는 거야. 그걸 고민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공부야. 그래야 자기가 알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아빠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다수 대상으로 말을 하다 보면 이수가 챙겨 듣지 않으면 이게 정말 수업 시간이 그냥 그 긴 시간들은 공부 시간이 하나도 안 되고 따로 수업을 받고 공부하고 하면서 써. 근데 학교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 그거 안 쓰면 공부 시간 없어. 학원 맨날 여러 개 다닌다? 그건 배우는 시간이지. 자기가 수행하고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럼 맨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수업 때 잘 듣고 기록을 해줘야 돼. 잘했어. C단계를 처음 푸는데 더 잘 풀었다. 너무 잘했어. 자, 그래서 시간이 표현 숙제도 내고 진도를 좀 나가야 되나? 여기는 예. 앞부분이지. 내용들 다시 한 번씩 되뇌이면서 푸면 돼. 바로 멈춰 푼다. 풀리는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넣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 일단 한 장, 두 장. 주영 보겠는데. 아니다, 여기에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이따가 여기에 우리 그때 활용은 안 봤잖아. 여기 활용 바로 직전의 관계 이거 안 봤으니까 일단 이거를 빨리 봐주자. 이거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했었지. 그 했던 것들 또 다시 한 번씩 내용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여기 표기가 나오지. 어떤 수, 임의의 수를 대문자 A, B를 이용해서 표기를 했는데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 자, 최대 공약수로 나눈 몫을 A, B를 할 때 이 A, B는 뭘까? 최대 공약수도
최대 공약수도 별로 상관이 없겠네. 그 두 수의 공통인 것들만 쭉 뽑아내고 남은 거. 대부분 소수예요. 근데 어쨌든 서로 소인 관계의 수, 더 나눠지지 않는 수가 남겠지. 걔들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에다가 공통인 것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서로 소인 것들이 곱해지면 전체를 선택한 것들이 되겠지. 자, 이건 기억을 하는 거야. 최소 공배수는 A, B, G 표현이. 다시 한번 적어놓을까? 이 옆에다가 역시 동그라미 1번에서 L은 A, B, G 이렇게 써주세요. 여기다가 앞에 동그라미 1번 해주세요. 내가 아는 것의 항목이 몇 개나 되나 이런 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유형도 유형의 개수를 알면 어느 유형에 해당하나 이걸 잘 모를 때 해당하지 않는 걸 제외시키면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유형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좁힐 수도 있거든. 그 다음에 A는 AG, B는 BG 이렇게 쓸게. 대문자 A는 스몰 a, G 이건 번호 붙이지 말고 밑에다가 바로 대문자 B는 B, G 세 번째 동그라미 해서 동그라미 3번 AB는 LG LG 이 상태로 일단 세 개의 항목을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 개개수의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관계, 두수의 곱의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와의 관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공식을 외워야 돼. L은 ABG, L은 AG, B는 BG, AB는 LG.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 자, 여기 두 자연수 하나는 알려져 있고 하나는 아닌 상태로 줬어.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이거래. 최대 공약수가 G였지. 그 표기만큼이나 관계 같은 것들을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자, 공책 어디 갔지? 그냥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A는 최대 공약수가 저거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표현이 얘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거지. 그 다음 뭔가가 더 있다는 소리야. 근데 이 뭔가라는 표현이 최대 공약수라는 공통인수에 대한 표현으로 얘는 B, 여기서 B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인가 봐.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는 공약수에 3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 이거와 얘는 서로 소인 관계여야 된다는 거지. 보통은 소수들의 표현이 나오겠지만 얘는 3과 서로 소니까 합성수인 4 같은 게 나와도 별로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2일 수도 있겠고 4, 5 뭐 그런 것들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 다음 최소 공배수는 했으면 최소 공배수는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뽑아서 곱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 3의 세제곱과 2가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미지수로 선택되어 있는 표현에는 3제곱이 될 수 있는 2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거듭 제곱이 가장 큰 상태의 수들만 골라서 있는 애들 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잡았잖아.
2의 3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둘 중 어느 거 하나에는 최소한 2의 3제곱이 제일 큰 치수로 갖는 수여야 될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2의 제곱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라는 거 찾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무슨 공식이니 뭐니 앞에 있는 표현처럼 안 했어도 지금 되지. 우리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알지? 근데 저 표현들을 그대로 이용해서도 되는지 볼게. 최대 공약수 G는 이건데 A라는 수에 대해서 따지면 A 뭐야? 아, 이걸 썼으니까 최대 공약수 G는 하고 쓴 건 없다, 맞지? A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A. 이건 뭐 처음부터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빨리 머릿속에 B에 있는 수와 서로 소인수를 내가 선택해야 되지, 이 생각 계속 해야 돼. 그 다음 최소 공배수가 있는데,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ABG였지. A, B 쓸 건데 이 B를 여기 있는 표현을 알고 있으니까 B는 뭔지 알잖아, 맞지? 2 곱하기 3의 세제곱 표현으로 나와 있었으니까 B는 3의 제곱까지 나왔으면 B는 3인 걸 알아. 그렇지. 근데 최소 공배수가 2의 3제곱 곱하기 3의 3제곱인 걸 아니까 요수 그냥 A가 구해지는 거지, 방정식. 맞지? 이거는 A, B, G 하고 썼더니 A만 미지수로 남아있잖아. 그럼 이걸로 나누어 주거나 또는 비교를 해도 A가 뭔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에 의한 표현에서도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공식을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표기를 통해서 미지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그거보다 더 막 이것저것 이용하게 하는 문제가 아마 있긴 있을 거야. 이걸 하나만 해볼까? 시간이 많지도 않다. 그치. 유사 헷갈린다, 표현. 이게. 하나를 한번 해보자. 바로 다른 풀이도 두세의 곱 A, B는 LG 해가지고 바로 썼더니 여전히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지. 얘가 B고 얘가 두 자연수 28? 두 자연수 28과 A 말이지. 그럼 얘가 A고 얘가 B라는 거지, 대명사 B. 응. 대명사가 14.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공식은 세 가지 형태로 항목으로 기억을 했는데 최대 공약수 숫자, 최소 공배수 숫자, 두 자연수 A, B 중 하나만 문자. 그러면 A, B는 LG 써버리면 바로 A가 나와버리지. 소인수분해 공부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지. A는 A지. 그럼 A만 그거니까. 그렇지. 그럼 28 곱하기 A는 14 곱하기 84. 그럼 A는 28로 나눠버리면 답이 바로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알고 생각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보자마자 무조건 이걸 소인수분해한다? 그럼 어쩔 때는 의미가 없는 행동일 수도 있어. 두 자연수의 곱이 그럼 A, B는 540 돼 있는 거지. L은 90. 근데 두수의 최대 공약수는 뭐야 이거? A, B 곱이 나왔으니까 540은 LG인데 90 곱하기 G 하면 G는 하고 바로 구해지잖아. 90 얘가 L이지. 그럼 LG가 는 AB인데 AB 곱이 나와있지. 그렇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인수분해를 할 필요가 없지.
하고 싶어. 나는 그걸 배웠으니까. 해도 문제가 어떤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 위에 있는 표현들도 지금 여기는 좀 어렵게는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센에서 관계된 걸 우리 얘기처럼 좀 다른 유형이 있거나 하면은 그거는 같이 확인하고 일단 그 내용 이제 조금 지나치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공약수, 최대 공약수, 공배수, 최소 공배수 같은 좀 보고 일단 여기 복습하면서 본 다음에 숙제는 요거 한 페이지 하고 활용을 일단 다음 시간에 볼게요. 복습할 때 얘를 다시 풀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복습하면서 풀고 오늘 봤던 문제 있지? 아까 세 문제 그렇지. 그리고 아까 그거까지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을 하는 거야. 조금 더 바르게 친구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정리가 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센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한 페이지 있지? 여기 바로 할 수 있으니까 한 장, 두 장, 여기서부터 이번에는 헷갈리지 않게 두 장. 장수가 없어서 아직은 조금 복습을 좀 하고 나서 이 끝에 적은 다음에 페이지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잡힌 데를 보고 활용이 여기야 말이야. 활용. 요까지가 일단 지금 우리가 배운 부분인가 봐. 활용은 아직 요까지가 그러면 두 장 반 정도 아까 아니면 세 장이 조금 안 미친 요까지 해볼까? 네. 합쳐서 2장 반? 아니면 요거만? 그렇지. 저거 합치면은 요까지 한 장, 두 장, 반 또는 거의 세 장 가까이 되거든. 했던 데까지 하느냐 아니면은 일단 했던 데까지 잡아놓고 이제 두 장 반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나? 2장 반은 점점 이제 세 장, 네 장 정도 넘어가야 되거든요, 양이. 여기까지 표시해요. 그러면 바로 그냥 알게 돼요. 그까지를 일단 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최소 우리는 2권 정도 복습 시간과 그 다음에 과제를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항상 수업 외적으로 갖는 거다 생각을